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고용지표까지 나쁘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약보합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수급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장 수급부터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빨간불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일 순매수 리스트인데요. 가장 먼저 삼성 SDI가 무려 1,560억 원이 넘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어서는 삼성전기,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기아순인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째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물량을 10거래일째 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징주로는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SDI가 7.16% 상승한 77만 8천 원에서 어제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삼성 SDI를 보시면 2차 전지주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고점 논란에 최근에는 동반 매도세가 확인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오전부터 상승세를 키우다가 오후부터는 탄력을 키워나가면서 전일장 7.16%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순매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일 순매도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건 SKC인데요. 그 이후에는 한화솔루션과 한화갤러리아,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순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는 한화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화그룹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한화그룹이 지금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목표액의 7배 가까운 자금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88% 하락한 48,9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세 확인된 종목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 LNF, 대주전자재료까지 어제도 2차 전지주가 강하게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1,18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많은 양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는 1,18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가 들어오면서 8% 이상 급등했고요. 51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나머지 한 종목은 KG ETS인데요. 저희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ETS 같은 경우에는 5.01% 빠지면서 전일 종가 18,5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KG ETS는 KG의 자회사로 폐기물과 폐기금속에서 신소재를 찾고 있는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2차 전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18,57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끝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동일 순매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나노신소재의 선익시스템, 카나리아바이오, 파라다이스, 엔캠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징주로는 선익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장에 현익시스템 급등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6년까지 총 4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 IT용 OLED 생산기지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어제 OLED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마감에는 5.37% 빠지면서 34,3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수급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전문가님 연결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징주 살펴주시죠. 기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CEO 인베스터 데이도 있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우선 1분기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북미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그 가동률 상승과 일회성 비용에 대한 그 줄어드는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서 1분기부터 올해 계속 매 분기 그 호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고정비 부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전일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계속해서 낮게 지속이 되고 있고 환율이 동사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가 됐는데 이것 이외에도 BEV 전동화와 모빌리티 주도 시장에서 가장 크게 마켓 시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기아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글로벌 업체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기아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우위 종목들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슈에 따라 움직이면서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다수로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이스코홀딩스가 10%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상한가를 꽉 채웠습니다. 제이스코홀딩스 10%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 아래로 네온테크, 베셀, PNT와 제이시언 시스템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특징주들을 살펴보시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니켈 그리고 UA임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다는 점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상승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이스코홀딩스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제이스코홀딩스를 필두로 어제는 니켈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화면에는 없지만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STX까지 니켈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3%에서 4%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UAM 관련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온테크, 베셀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이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네온테크가 9.87%, 베셀이 9.85%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또 그 아래로 제이시언 시스템까지 7.08% 상승세를 드러냈는데요. 지난 12월에서 1월경에 정부에서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는 소식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시범사업 범위를 변경했다는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제이스코홀딩스입니다. 제이스코홀딩스가 어제 정규장에서도 3.61%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3,3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63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어제 오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IRA 세부 지침 조항에 따르기 위해서 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의 재련 가공 상황을 살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필리핀의 니켈 광산 사업권과 판매권 확보를 위한 현지 자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에 대한 투자 소식이 제이스코홀딩스에 부각이 되면서 제이스코홀딩스가 어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UAM 관련 종목들 중에서 특징주 한 가지 더 살펴보시죠.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가 어제 정규장에서는 변동성을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소폭으로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0.29% 하락한 3,395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9.87% 오르면서 3,73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UAM 관련 종목들은 정부가 UAM 시범사업 범위를 변경하면서 기대감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으로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비수도권까지 확대가 되면서 사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내년 7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 균형 발전 및 UAM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까지 확장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네온테크를 필두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 하이드로리튬이 5% 넘게 하락했습니다. 5.26%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4.22% 하락한 가운데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세로닉스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3.36% 하락을 했고요.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주목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 자이글이 2.5% 하락한 가운데 TCC 스틸도 2.16%의 하락세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주식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수가 변경이 됐는데요. 또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불안해졌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4%대 하락률을 나타낸 가운데 NC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엑셀게임즈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저작권 침해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NC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셀게임즈가 지난 3월에 출시한 아키에이지위에서 이 NC소프트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 그리고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카카오게임즈까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특징주 어떤 게 있을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가 있을까요? 어제 시간의 거래 상승한 종목들 중에는 그 PNT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메자니 펀드 두 곳을 대상으로 1,500억 규모의 그 상환 전환 우선주 증자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공시가 있었고, 납입일은 오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1,500억 중에 1,000억 원은 시설자금, 그리고 나머지 500억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2차전지 장비 업체로서 지난해 약 4,200억의 매출을 올렸었던 업체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꾸준한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수주를 이어오면서 이번 증자를 통해 받아왔던 수주를 소화하는 캐파 증설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동박 장비 수주도 본격화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수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점이 그 전일 그 1,500억 정도의 그 증자를 한 것이 어떤 이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에 이어서 PNT까지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황희조 차장과 의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증권통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